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최근에 자율주행으로 굉장히 핫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 산업에서 정말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캠트로닉스는 대략 한 5개월 전쯤에 7월 달에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보시면 이 7월 달쯤에 이제 15,000원대에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고, 제목은 IT계의 캠트로닉스, 무선 충전에 이어 폴더블,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꽤나 주가가 상승해서 대략 한 80%가량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그 전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럼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모멘텀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이 기업의 모멘텀이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인 척하는 가짜인지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기술적 분석 강의 저도 꼭 듣고 싶네요. 엑시콘이 빠질 기미가 없어요. 가필승님 덕분에 벌써 300% 정도 수익 중인데 행복한 고민이네요. 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조만간 제 멤버분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진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 번 제 영상마다 댓글을 달고 계시는 것도 맞고, 이 글을 보면 좀 진심이 느껴집니다. 예, 조만간 함께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 필요 없고, 계좌 까면 실력 인증됨. 예, 계좌 까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마음 기쁨 덕의 분들 대상으로, 계좌를 좀, 완전 제 계좌를 오픈하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거나, 혹은 시장의 조정문을 보일 때에는 매주마다 오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좋은 마음 기쁨 덕의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전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증시가 40%까지 빠질 때에도 제 계좌는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제 계좌는 단 한 번도 계좌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좌 오픈하고 있고요. 자, 필승님, 박셀바이오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박셀바이오도,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 200%가량 상승을 하고 있죠. 전문가 좋은 정보였습니다. 이양 120% 수익 중, 블룸에너지 55% 수익 중, BYD는 없네요. 엑시콘 250% 수익 중, 박셀바이오 없네요. CJ 제일당 우선주 80% 수익 중, 그 외에도 죄다 수익. 가승님 만나고 내년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어요. 오로지 가승님만 따라 투자. 가승님 계좌 보면서 열심히 맞춰가고 있습니다. 가승!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힘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필승 멤버들 대상으로 이제 매일 주식 시장에 대한 시황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죠. 그랬다는 댓글입니다.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리 잘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필승! 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을 이제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필승 멤버 전용 영상 분석으로 필승 멤버 전용 분석입니다. 2021년에 이끌 이제 두 개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영상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댓글입니다. 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1등 필승님 화이팅! 아, 블룸에너지도 잘 가네요. 필승님 접한 게 올해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예, 블룸에너지는 그 전부터 제가 투자했던 기업이고, 당연히 공개적으로 투자했죠. 현재 55%가량 수익 중이고, 2021년에 이끌 기업에, 이제 두 개 기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다른 기업입니다. 인도 시장 좋아 보이네요. 듣기만 해도 설레이네요. 사실 제 한국 계좌는 아직 마이너스예요. 필승님 처음 접했을 때 일단 의심 모드로 조금씩만 매수하던가 수익이 나면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해서 삼성전자 우선주 시점부터 완전 신뢰하게 되었어요. 전 그때 매수 못했지만요. 미국, 중국 계좌는 잘 나가고 있어요. 아마 잘 몰라 그냥 신뢰하고 놔둔 결과인 듯해요. 감사합니다. 새로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인데 1%씩 차근차근 올라가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 멤버분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계좌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나아가면서
음, 점차 이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계좌 수익률로도 뭐 100% 이상 수익 보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는 일이죠. 자,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 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현업에서 유니티를 매일 쓰고 있고, 유니티의 발전 과정도 실제로 느끼고 있지만, 요즘 들어 성장 가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최근에는 3D 스캐닝 회사를 인수했죠. 앞으로는 실물을 흉내내는 모델링 작업 대신 카메라로 실물을 찍어서 바로바로 고퀄리티의 모델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메타버스 시대를 더욱더 앞당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앞으로도 제일 가까이에서 유니티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탐나는 곳이네요.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로서 더욱 깊이 있게 따라가다 보니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이 유니티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2021년을 이끌 핵심 기업에 넣어둔 기업은 아닙니다. 예, 2021년에 이끌 이제 멤버 전용 영상에서는 딱 두 기업 말씀드렸고, 유니티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100%가량 수익 중입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것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좀 이왕은 장투로 생각하고 가격이 얼마이던 계속 사고 했더니 100% 넘긴 수익이 75%로 빠졌네요. 이왕은 요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종목입니다. 후아, 저는 오늘 확인 못했는데 그렇게 올랐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이항 63% 수익 중입니다. 필승! 매일매일 확인만 하게 되네요. 매수를 못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이항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멤버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린 기업이고 저 역시나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대략 한 80% 정도 수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양 100% 먹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양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좀 줄어든 거죠. 처음에 매수하고 그대로 두었다면 수익률은 100%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100%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필승님 따라 늦게나마 들어가서 이양 80% 수익 중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고 하니 더 매력적이군요. 요새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더 기다려지네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 대박 나시길 필승! 감사합니다. 언제나 필승! 네, 축하합니다. 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정말 좀 감사하죠. 우리 멤버분들이 대부분 이제 댓글을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시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감사 인사를 좀 가끔씩은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 인사 해주시면서 쿠폰 같은 것들, 뭐 치킨이나 스타벅스 쿠폰 이런 것들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캠토닉스죠. 일단 캠토닉스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서 기본적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 캠토닉스는 이 자율주행과 그리고 폴더블이라는 이 두 가지 신산업에 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그 이유가 전 세계에서 이제 막 돌입하고 있는 산업이고 캠토닉스가 거의 최정상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따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부품과 그리고 화학산업을 통해서 캐시플로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통해서 신산업에 대한 개발도 저는 점차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일단 전자제품과 그리고 화학제품의 비중이 대략 60%가량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무선충전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신산업에 대한 캐시카우 역할을 또 찾아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폴더블과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점차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일단 첫 번째로 대부분의 전자부품이 이제 핸드폰과 그리고 TV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좋지가 않았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매출액이 좋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V에 이제 고품질화, TV의 OLED라던가 혹은 QLED 그리고 TV의 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꽤나 좀 영업이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주요 그런 모멘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내년 들어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역시나 점차 정상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캠트로닉스의 영업이익이라던가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학 쪽에서도 페인트라던가 LCD, OLED, 반도체 쪽에서도 다 이제 두루두루 쓰이는 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실적을 이제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산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캐시커 역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특장점이 있는 기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첫 번째로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좀 산업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납품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도운시스의 UTG가 수율이 그렇게 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이러한 부분을 다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도운시스에 대한 이러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장비를 통해서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시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캠트로닉스가 다시 한 번 더 시각을 하는 것을 통해서 UTG를 개발시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UTG의 쏠림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면은 이제는 양분화되고 있다. 그리고 양분화되고 있는 한 축에는 캠트로닉스가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V2X 그리고 웨이브입니다. 일단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웨이브 쪽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았던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웨이브 위주로 이제 기술 발전을 해왔었고, 무엇보다 이 웨이브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시장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술 발전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고, 특히나 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통신망을 데이터를 이제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은 V2X를 이제 채택을 했죠. 그리고 한국도 이제 내년 들어서는 V2X나 혹은 웨이브에 대한 그런 선택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기술이 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V2X의 특장점이 있는 것이고, 웨이브에 대한 기술력도 있어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라닉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기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꽤나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V2X와 웨이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좀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게 만약 도로라고 치면 웨이브는 이 노변에 이제 안테나를 제조사라던가 혹은 정부가 까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통신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게 가장 큰 좀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 속도가 이 자동차의 이동 속도와 그리고 안정을 지향할 수 있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에서 좀 보였던 것 같고, 그럼 그 반면에 VTX 같은 경우는 이 통신사가 해주는 겁니다. 이 통신사가 이 기지국을 통해서 이 5G와 이제 LTE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일단 5G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는 면에서는 확실히 웨이브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요. 근데 문제가 이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금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게 기지국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까지는 뭐 핸드폰 요금, 뭐 인터넷 요금, TV 요금 정도만 냈었다면은 추후에 자율주행 업체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VTX가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통신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통신 서비스까지도 유료화를 시킴으로써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신사 역시나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V2X 표준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웨이브에 대한 그런 기술력도 이제 캠트로닉스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만큼은 이제 캠트로닉스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제 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2014년부터 이제 자율주행 산업을 진행해오고 있고, 이제 국내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꽤나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까지는 판교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판교뿐만 아니라 뭐 세종, 서울, 제주도, 대구, 울산, 광주까지 결국 지역 거점마다 이 사업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시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2023년 전후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 개발이라던가 혹은 상용화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캠트로닉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웨이브를 채택할 경우에는 이 캠트로닉스와 라닉스가 이제 양분하는 구조로 가겠지만 사실 웨이브로 채택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후에는 이 5G 통신망이 완전히 깔린 후에는 V2X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투자를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무선 충전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소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캠트닉스 하면은 이 폴더블과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 무선 충전 역시나 저는 꽤나 강조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선 충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핸드폰만 이제 스마트폰만 이제 행했다고 하면 이제는 뭐 아이폰의 애플팟이라던가 뭐 이어폰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뭐 태블릿 PC, 뭐 노트북 이런 쪽도 이제 무선 충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자율주행이 좀 상용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자동차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이라던가 혹은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은 적겠지만 그 외의 시간들 뭐 차에서 캠핑을 즐긴다거나 혹은 차에서 여행을 떠난다거나 이런 쪽을 봤을 때에도 무선 충전을 통해서 뭐 냉장고라던가 아니면 생활 필수품 혹은 뭐 의류 제품에서도 충분히 좀 아니면 시계에서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캠트로닉스의 무선 충전 시스템만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갖가지 면에서 제가 7월달에 이제 분석해드렸던 이제 IT계의 바이오라는 그런 네임밸류가 저는 정말 잘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더블 그리고 자율주의 그리고 캠트로닉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